안녕하세요. 2학년 8반 심지훈, 이주아, 전지연, 정민교의 철학 콜로키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모둠의 팀명은 약속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약, 의학학과, 속, 윤리적 약속을 연결한 것으로 의학학 계열의 윤리 탐구를 추구함을 뜻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도서는 누구 먼저 살려야 할까입니다. 이 책은 생명, 그리고 정의에 관한 79개의 윤리적 딜레마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다양한 소재와 질문이 담겨 있어서 토론 주제를 찾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팀의 토론 주제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철학적 고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전자 편집 기술과 의료자원 분배를 중심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위한 자료 탐색입니다. 누구 먼저 살려야 할까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7장에 의무 유전자 검사는 윤리에 어긋날까? 24장에 왜 나한테 발병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죠? 라는 부분을 읽고 태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과 사회, 윤리, 철학을 연결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의 논제는 태아의 유전자 편집은 사회에 더 큰 행복을 가져올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유전자 편집이란 생물의 DNA를 정밀하게 수정하거나 조작하는 기술로 대표적인 기술로는 크리스퍼-카스9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질병 치료와 인간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우려는 없는가? 생명 윤리와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입니다. 심지훈과 정민교는 태아의 유전자 편집에 찬성의 입장이었습니다. 찬성 측 의견을 정리하면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등의 질병치료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생명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지수를 높일 것이다. 이는 기술의 진보를 통해 최대 다수의 질병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공리주의적 접근과 맞닿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주아와 전지현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반대 측 의견을 정리하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나 유전적 변이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생명윤리적 문제를 초래한다. 고비용으로 부유한 계층만 접근 가능하여 의료 접근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비치료적 목적에 사용된다면 생물학적 계급이 생기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1차 토론 후 완벽에 대한 반론 독서를 통해 마이클 샌델의 생명윤리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적 가치는 역설적이게도 불완전함이며 과학기술의 진보는 반드시 윤리적 사유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토론을 위한 자료 탐색입니다. 책의 33장,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포기해야 할까? 39장, 생존율이 낮은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될까? 라는 부분을 읽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코로나 때처럼 백신과 치료제 같은 의료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먼저 배분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토론의 논제는 의료 자원이 한정적일 때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분하는 것이 정당한가입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이란 특정 질병,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집단을 말합니다. 취약계층이란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정의합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의 우선 배분이 정당한지, 분배정의 기준과 인간 존엄과 평등권, 그리고 제도적 보완입니다. 찬성 측인 정민교, 이주아, 전지현은 기저질환자나 취약계층에게 의료자원 우선 배분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의 실현이다.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옳다. 벤담의 공리주의 시각에서도 사회 전체에 최대 효용을 제공하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대측인 심지훈의 의견을 정리하면 모두의 기본권과 평등권은 소중하므로 고위험군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특정인에게 우선 배분하는 것은 나머지 집단을 덜 중요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피터 싱어의 관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불만과 갈등을 가져오며 선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론과 소감입니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장치도 함께 발전해야 하며 기술의 사용에 앞서 공정성과 윤리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비록 불완전한 존재들이지만 질문과 대화를 통해 윤리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런 성찰과 토론이 인간 존중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